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전영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참 기쁩니다. 레딧이 사실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얘기를 사실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저희가 원래 클라우드 폼즈라는 이 솔루션을 가지고 메시징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또 이 얘기를 하게 되네요. 우선은 여기에 있는 이 메시지가 올해 저희 레딧 포럼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고 이 메시지는 사실 이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거든요. 개인이 끼치는 영향이라는 거죠. 각각의 개인이 모여서 커뮤니티에서 기여함으로써 그 개인이 이 기술에 영향력을 끼쳐서 레딧과 같은 회사와 여러분들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IT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 내용은 사실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잘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도전 과제 그리고 어떤 클라우드가 이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레딧은 어떤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도움을 통해서 성공했던 고객들의 어떤 사례들,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직면한 어떤 도전 과제죠. 항상 도전 과제는 레딧 입장에서는 IT 운영 부서만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개발자들은 요청하죠. 그리고 비즈니스에서도 IT 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항상 도전받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딧도 여기에 대한 도전을 받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IT 부서에서는 사실 이 두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새로운 기술을 찾아야 되고. 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IT 인프라가 요구에 맞게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없는 그런 구조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과 기능들을 시장에 런칭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우리 경쟁자들과 경쟁자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 기술적으로. 그죠? 자, 퍼블릭 클라우드를 써야 되는데 뭐 이것들을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위험 없이 어떻게 잘 수용해서 쓸 것인가? 그리고 우리 보안이나 내부의 어떤 규율에 어긋나는 것 없이 어떻게 쓸 건가? 이런 것들이 다 고민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사실 뭐 이 얘기는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사실은 새로 나오는 어떤 기술들, 클라우드들, 그 기술을 잘 이해를 해서 지금 요구사항에 맞게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대의 어떤 앱과 IaaS가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지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요즘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저희도 이제 NCB라는 기술을 가지고 오케스트레이션 또는 이제 컴퓨테이션 자동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속적인 자동화를 제공하기 위한 오케스트레이션과 설정 관리 같은 이런 기능들이 현재 대부분 많은 IT 조직에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까 저기 앞선 발표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IT 인력들은 계속 줄어듭니다. 특히 또 플랫폼이나 인프라를 관리하는 인력들은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 줄어드는 인력들을 어떻게 커버할 건가? 다 자동화해야 됩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아주 크게 대신에 폴트를 허용하는 인프라입니다. 폴트를 허용하는 인프라. 보통 클라우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폴트를 허용하죠. 죽었는데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내 인프라에서 어떤 VM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인프라는 폴트를 허용해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어떤 아키텍처를 폴트가 나더라도 서비스가 죽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기술들을 내가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가? 그걸 제공한다는 거죠.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아주 빠르게 디플로이하는 것, 되게 중요하죠. 이게 사실은 어떤 타임 투 마켓 같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죠. 사실 이제 가상화라는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빠른 배치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까지 경험을 해왔습니다. VM 하나 배치하는데 얼마 안 걸린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VM을 배치하는 것도 자동화하고, 그다음에 그 VM 배치 후에 어플리케이션 탑재 또는 서비스의 어떤 아키텍처를 같이 연동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빠르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제 IaaS들이 그걸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관리나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도구처럼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제 IT 부서들은 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도입하는 거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어떤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 결과는 레딧의 글로벌 고객들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에서 얻었던 결과치고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가 IT 비용의 거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 이게 한 70% 정도의 고객분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는데 우리는 돈을 제일 많이 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정책이 가장 큰 저희 챌린지다. 클라우드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걸 너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가 어떻게 이런 비즈니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가? 사실은 저는 이제 클라우드를 생각하는 거는 클라우드는 API다. 내 자원을, 내 리소스를 다 API해서 프로그래밍 가능한 자원으로 만드는 게 클라우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픈스택도 API죠. 오픈스택은 가상화 기술, 네트워킹 기술 이런 거 없습니다. 오픈스택 안에는. 오픈스택은 그냥 표준화된 API를 제공해서 그 하나의 API로 내 자원들, 네트워크 기술, 뒷단에 있는 스토리지들 다 관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퍼블릭, 프라이빗 또는 컨테이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다 동일한 베니핏이 있죠. 다 API입니다. 자, 퍼블릭 클라우드, 아마존, 구글, 애저 다 API 제공합니다. API로 오케스트레이션 하죠. VM 생성하고 로드 밸런서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다 API로 한다는 거죠. 사실 클릭 하지만 결국에 그 클릭이 API를 호출하는 거고요. 자, 프라이빗 클라우드. 보통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가상화 기술들을 많이 쓰죠. 오픈스택이라는 기술도 쓰겠지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API로 핸들링 하는 겁니다. 컨테이너도 마찬가지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자,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같이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퍼블릭을 선택해서 VM을 생성, 하나의 API로. 뒤에 있는 걸 프라이빗 클라우드 오픈스택을 선택해서 VM 생성. 자, 다 API라는 거죠. 그러면 난 클라우드로 도입해야 되는데 나의 정책은 뭐가 되어야 되는가? 자, 그게 바로 API를 잘 쓰는 거, 아주 잘 활용하는 거. 그리고 그 API가 어떤 특정 기업에서 제공하는 API에 락인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표준적인 클라우드 기술을 쓰면 되겠죠. 오픈 소스로 제공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어떤 주요한 정책으로서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클라우드를 구축하려는 이유들입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뭐 신속성도 필요하고 비용도 절감해야 되고 시장에 접근하는 시간도 줄여야 되고, 그죠? 자, 맨 마지막에 있는 락인을 피해야 된다. 야, 클라우드 쓰는데 락인이 있나? 아까 API라고 얘기했는데 락인이 있죠. 사실은 이 얘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퍼블릭 클라우드를 썼을 때 락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아마존의 API에 락인 된다든지 구글에 락인 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생기겠죠. 사실 그게 이제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프라이빗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준다거나 뭐 그러면 사실 락인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픈스택도 락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오픈스택이란 기술 안에 락인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오픈스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의 리소스들을 다 하나로 묶는 거기 때문에 좀 락인이라 보기는 좀 힘들고요. 자, 그렇다면 이 락인을 벗어나려면 뭘 해야 되는가? 퍼블릭 클라우드도 API로 내가 관리할 수 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관리할 수 있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API가 필요한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이 락인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API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일종의 이제 저희가 451 리서치라는 조사기관에서 설문을 통해서 이제 얻었던 결과인데요. 자, 향후 2년 이내에 서로 다른 클라우드 인바이러먼트를 가진 환경에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조직은 어떻게 이 클라우드를 운영할 건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38.4%는 그냥 나는 하나만 쓰겠습니다. 뭐 2개, 3개 힘듭니다. 하나만 쓰겠습니다라는 고객이고요. 나머지는 다 하나 이상의 클라우드를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진 그런 답변이었는데요. 28.6%는 그냥 2개를 따로따로 쓸래요. 그리고 20.4%는 2개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형태로 마이그레이션 될 수 있는 형태로 쓰겠다라는 거고요. 좀 작지만 아주 대단한 기대치를 가지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2개,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하나처럼 쓰겠다. 데이터도 공유되고, 사실 그러려면 사실 그 클라우드 간의 어떤 기술들이 서로 연동되고 동기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 데이터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가 세프라는 기술로 싱크는 아니지만 어싱크로 볼륨을 미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어떤 투자들이 계속 해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고요. 자, 이런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는 데 발목을 잡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클라우드를 도입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사용을 할 건가. 자, 사실 엔터프라이즈에서 모든 IT의 어떤 워크로드를 다 클라우드로 옮겨갈 수 없습니다. 사실 뭐 예를 들면 증권사에서 트레이딩하는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올리면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레이턴시가 되게 중요한데 그 레이턴시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업무는 못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기술로서는 클라우드에 올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워크로드라는 거죠. 그러면 나 클라우드 도입해야 되는 그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증권사에서는, 그죠? 증권사에서는 다른 방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코어 서비스는 레이턴시가 중요하니까 그 베어메탈 기반의 서비스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레이턴시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옮겨가자라는 이제 전제로 이런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갭들이 있습니다. 경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뭐 새로 이 회사에 입사했어요. 이분이 어디 뭐 네이버에서 클라우드로 막 하시다가 오신 분이에요. 이분만 믿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다른 분들은 클라우드를 모르고 이런 상황인 거죠. 사실은 클라우드라는 걸 전략적으로 우리 회사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로서 API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클라우드의 전반적인 기술들을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한 분야라도 전문가로 그 기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갭들을 최대한 줄여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영향이 안 돼서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없어. 우리는 조금 이따가 할래. 그러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어떻게든 파일럿이라도 해서 스터디를 할 수 있고 이 사람도 푸시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아까 좀 전에 바로 설치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클라우드를 도입하셔갖고 빨리 경험을 하셔야만이 역량이 쌓이는 거지. 남들이 쌓아주지 않습니다. 역량은. 그 외에 어떤 보안이나 내부의 어떤 정책들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겠죠. 우리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되는데 아직 클라우드가 뭐 지원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가지 못하는 어떤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레딧에서 얘기하는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은 도대체 뭔가? 뭐 사실 핵심은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폼즈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주위에 어떤 오픈 스택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결할 땐 클라우드 폼즈에서 연결해주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 온프레미스 기업 내에 있는 어떤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용이 단일화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그 전체 인프라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요. 또 있죠. 이런 리소스들을 공유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픈, 일반적인 산업 표준 장비 위에 또는 API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사실 클라우드 기술들은 되게 중요한 IT 부서에 되게 중요한 어떤 정책적인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걸 도입했을 때 향후 5년, 10년 내다보고 도입을 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 같은 회사로부터 도입을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이 정말 다른 기술과 잘 상호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인지, 아니면 이제 이 이식성이나 호환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그런 기술인지, 컴플라이언스나 리스크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비용 절감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레딧은 오픈소스를 기업용으로 전환을 하는데, 저희가 한 25년 이상 계속 해왔던 일을 아주 주도적으로 하고 있던 그런 회사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SDDC를 하기 위한 기술들을 저희가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저희가 얘기할 때 이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기술들은 오픈스택, 가상화, KVM 가상화 기술들 또는 컨테이너 기술들, 이게 다 레딧이 열심히 주도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능이나 통합, 그다음에 롱텀 안정성 지원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 통합해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차트에 보면 레딧의 어떤 클라우드 포트폴리오로 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레딧 기술들이 여기에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못 보던 내용이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랩. 아직 국내에서 이제 제가 런칭은 하지 않았지만 이게 뭐냐면 고객분들이 어떤 레딧이 제공하는 오픈소스 기술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파일럿을 해볼 수 있는 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고객분들은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직접 레드햇에 와서. 그리고 서비스가 저희가 컨설팅, 트레이닝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자, 클라우드 기술 보면 레드햇의 모든 기술의 시작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죠. 리눅스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된 거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커널을 안정시켜 왔고 리눅스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얘가 그냥 기본인 거죠. 그 위에 다른 커널이긴 하지만 아토믹 호스트라고 컨테이너를 제공하는 호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햇 스토리지, 세프 스토리지, 클러스터 스토리지, 그리고 오픈스택 플랫폼, 레드햇 가상화 이런 인프라 기술들이 있고요. 그 위에 파스로서 저희가 오픈시프트 파스를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매니지먼트 기술로서 레드햇 인사이트, 제가 얼마 전에 MS에서 발표를 할 때 저희 이 인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레드햇 인사이트는 레드햇 제품의 어떤 버그나 잠재되어 있는 어떤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솔루션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버그가 나왔는데 고객은 모르고 있죠. 근데 인사이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빨간색으로 알람이 뜨고 있습니다. 뭐지? 그럼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돼? 그 알람을 옆에 보면 NCB를 플레이북을 만들어서 다운시켜 줍니다.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패치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 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솔루션이고요. 그 외에도 NCBL, 세틀라이트, 클라우드 폼즈 같은 관리 도구가 있는 거죠. 자, 레드햇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오픈스택 플랫폼 자체만 선택하실 수 있고요. 플러스 레드햇 가상화, 세틀라이트, 인사이트를 같이 쓰실 수 있는 게 있고요. 클라우드 스윗은 여기에 오픈 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이 같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의 서브스크립션을 가지고 노드당으로 서브스크립션을 구매하시면 이 모든 기술들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오픈스택 플랫폼은 리눅스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 저희 설치하는 디렉터가 포함되어 있고 클라우드 폼즈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매니지먼트 도구도 포함되어 있고 세프 스토리지가 64TB가 로우로 쓸 수 있게 제공이 됩니다. 이거는 노드 카운트를 하지 않지만 세 노드까지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레드햇 세프 스토리지는 사실 클라우드를 위해서 나온 스토리지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 오픈스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토리지입니다. 아주 확장성이 뛰어난 분산 스토리지고 현재는 이제 세프 FS라는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는 버전이 조만간 릴리즈될 예정입니다. 세프 3 버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프 같은 경우는 오픈스택의 글랜스, 신더와 같은 서비스의 백엔드 스토리지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도록 라더스 게이트웨이라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술도 이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레드햇의 장점, 보통 사실 진짜 2000년 초반에 엄청 많은 리눅스 배포판들이 나왔었습니다. 리눅스를 하겠다는 회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회사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죠? 레드햇, 그다음에 캐노니칼, 수세, 이 정도 회사만 지금 리눅스 배포판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무료도 있긴 합니다만 기업용으로 제공하는 회사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이유는 그 많던 배포판 회사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제일 중요한 걸 안 했기 때문입니다. 업스트림, 버스트. 커뮤니티에 먼저 기여하는 걸 안 했다는 거죠. 뭔가 우리 제품에 버그가 있다면 그 버그를 그냥 제품에 넣는 게 아니고 커뮤니티에다가 커뮤니티에 그 버그 픽스가 없어요. 커뮤니티를 고쳐야 된다는 거죠. 커뮤니티가 발전돼야 그걸 계속 이용하는 그 배포판들이 성공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오픈스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죠. 레드햇은. 레드햇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오픈스택 커뮤니티에 저희 열심히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저희가 오픈스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고요. 자, 저희 파트너도 되게 그렇습니다. 왜? 이 기술을 어딘데 써야 되는데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드웨어 벤더도 같이 도와줘야 되고, 예. 클라우드에서 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써야 되는데 그럼 도와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게 SI 기업들도 컨설팅을 해줘야 되죠. 자, 이런 에코시스템이 레드햇은 잘 돼 있다는 거죠. 이걸 저희는 어떤 제품을 만들게 되면 그런 것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외에도 저희가 어떤 서비스,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육, 그다음에 자격증, 그리고 기술 지원. 저희가 이제 고객 포털이라고, 예, 고객들이 기술 문의나 또는 날리지 베이스를 검색하는 전용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access.reddit.com. 예, 아주 훌륭한 사이트라고 상을 받은 사이트죠. 여기에서 날리지 베이스를 검색하시고 또는 트레이닝 비디오도 보실 수 있고요. 일종의 뭐 레퍼런스 아키텍처도 확인하실 수 있고, 예, 케이스도 생성합니다. 예. 자, 컨설팅. 저희가 이제 레드 프라그에 대한 어떤 오픈 솔루션으로서 컨설팅도 제공하고요. 아키텍처 컨설팅 또는 PM에 대한 전문성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한 대부분의 제품들은 다 레디 트레이닝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강사가 직접 교육을 하는 교육도 있지만, 자, 저희 러닝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이미 녹화되어 있는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온라인에서 실습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저렴하게 많은 교육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실제 이제 고객 사례들입니다. 네, 볼보는 기존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도 쓰고 있었고요. 뭐 그 외에 다른 어떤 가상화 기술들도 쓰고 있지만, 자,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레드햇 오픈스택 플랫폼 위에 오픈시프트 파스를 탑재를 해서, 그리고 그걸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와 연계하는 방식으로서, 예, 클라우드 폼즈로 활용해서, 예, 운영을 한 거죠. 그래서 볼보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저희의 오픈스택 그리고 오픈시프트 클라우드 폼즈를 이용해서 애저와 연동한 그런 사례입니다. 자, 버라이즌은 아까 델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예, 5개의 데이터 센터에 50개의 서버의 렉, 예, 현재 수천 개의 노드가 운영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NFV 사례라고, 예, 알려져 있습니다. 자, 페페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트랜잭션이 많은 도박 사이트죠. 좀 그렇지만 페페어는 실제로 이제 이 트랜잭션 수는 거의 뉴욕 증권 거래소가 하루에 처리하는 트랜잭션의 거의 10배 이상입니다. 예, 그걸 처리하는 페페어에서 저희 레드햇 레드햇 오픈스택 플랫폼을 기반으로 1,300개 이상의 하이퍼바이저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인데요. 여기는 이제 나사에서는 실제 이제 화성 탐사했던 탐사 정보들을, 예, 분석하는 시스템으로서 저희 오픈스택 기반으로,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좀 체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생기실 텐데, 자, 이 체험은 저희 사이트에서 실제로 이밸류에이션 60일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밸류에이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스택 플랫폼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 저희 영업사원 통해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예, 또는 저희 고객 포털 사이트에서, 예, 신청하시면 60일간 사용하실 수 있는, 사실 60일이라는 게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 패키지 업데이트 60일 동안 받으실 수 있고요. 케이스도 사실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SLA를 지켜서 이렇게 지원하지는 않지만 케이스 생성도 가능하니까, 예, 이걸 통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거를 사실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합니다. 예, 그럴 경우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실 만만한 솔루션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대로 된 솔루션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 오픈소스로 눈을 돌리셔야 되는 거고요. 오픈소스 기반의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레딧 기반의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